예, 선유. 이제 가필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지하트 서울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 전시에 낼 그림인데, 거기가 이제 좁아서 1인당 하나씩밖에 못 내요, 그림을. 뭐 그래도 국제아트페어인데 국내 작가 300명의 그 해외 지아트 회원들이 150명이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는, 그러니까 4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금보성 작가가 우리 지아트의 고문으로, 자문인가? 이사. 그러니까 명예이사 같은 거죠. 명예이사 여가지고, 고맙게도 그 평창동 그 비싼 땅에 전시장을 이렇게 무료로 대관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미술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사말에 금보성 작가를 오래전부터 미술 한류를 해오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좀 너무 좀 감사의 문장을 콕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관료 내려면 정말 비싼 공간인데 대관료 없이 전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틀 전에 좀 자주 만나자는 전주 투자자 이렇게, 그러니까 삼총사 사총사가 있는데, 제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 보자 하다가 6개월에 한번 보자 하다가 이제 다시 1년에 한번 보자로 줄였어요. 이 6개월에 한번 또 금방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이분들이 전주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비가 오고 그래서 기름화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또 술을 사오셨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걸 사오셨는데, 나리주하고 예촌 막걸리를 사오셨는데, 여기 양조장 여기 회사 사장님이랑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아미고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먹을 수 있나 고 봤더니, 예촌 막걸리 한옥마을 직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가면 그냥 있는 거죠, 그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에가 가게가 4개나 있더라고요. 예촌 막걸리를 파는 막걸리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옥마을은 걸어가도 되지만 뭐 택시 타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소비자 상담, 이게 분말로 나와가지고 물에다 담그면 이틀 만에 막걸리가 되는 분말을 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분말에 막걸리가 황칠, 뭐 미나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기 전화번호니까 063-212-3270, 그러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전주 예촌 막걸리고, 여기 양조장이 익산에서 전주 화실 가는데 바로 큰 길가 오른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택배를 시킬 필요가 없고, 익산에서 전주 가다가 살짝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냥 양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택배를 시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잘 무아스파탐이어가지고 잘 마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은 또 이제 그분이, 이 막걸리를 사오신 분이 자기 이제 아버님이랑 그 부모님이 할머님을 내려올 때 북한에 놓고 이렇게 내려온,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또 북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언제 통일이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마시다 보면 이제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또 다 꺼내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이야기는 요즘에 참 이 색깔론이 또 다시 등장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스토리텔링하고 평행우주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다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원광대 겸임교수인지 정교수인지 모르겠고요. 이병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마 지금은 유일해요. 그러니까 100호 20개 총 4,000호를 주문을 했고 요즘은 좀 코로나로 힘들어서 좀 줄었지만 매달 200만 원씩을 이렇게 이체를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400만 원씩 넣는 게 맞는데 부담되니까 이제 절반씩 200만 원씩 넣다가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이틀 전에 술 마시면서 자기가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이 평행우주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평행우주라는 게 우리가 보통 평행우주가 그 우리 영화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가 이제 그 지하철을 내가 그 지하철을 타느냐 놓치느냐에 의해서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는 그 두 가지 우주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 보지는 않았고 그냥 요약본만 본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주가 이렇게 나눠진다 여러 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상을 할 때도 이렇게 모든 인간이 뭔가 상상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상상하고 할 때도 그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 우리가 과거에 역사가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역사 왜곡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왜곡된 역사의 우주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전쟁이란 말이 있는데 진짜 역사를 잘 발굴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정말 가짜 역사가 진짜가 돼버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짜의 역사 그러니까 이미 그 우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우주에서는 가짜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우주에서 봤을 때는 가짜 역사인 역사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확률적인 자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리면 역사도 자 마찬가지로 소설도 우리가 소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 그 소설에서 묘사하는 우주가 또 실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영혼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 이거를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신의 권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평행우주는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어떤 최대의 선물이다. 선본주의에서 선물본이 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선본주의라고 그랬죠. 신의 선물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한한 것이 이제 평행우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니까. 한 차원에 있는 우주는 다른 차원의 우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평행우주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올렸던 살짝 술 취한 영상에서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랬잖아요. 확률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왔던 미래에 뭐 제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화본기통을 미술품 담보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그걸 점점점 확장시켜서 화본기통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코인이나 토큰을 만들더라도 그 그림을 담보로 해서 시작하게 되고 그런 거. 그 우주가 제가 상상했으니까 그 우주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자,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확률이 높은 우주의 특성이 뭐냐? 스토리 라인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막 가짜 증거물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거 한참 발굴할 때 어떤 학자가 두개골을 위조하잖아요. 원숭이 뼈하고 인간 뼈를 섞어가지고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유물유적 왜곡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듯이 이제 그게 또 너무 그럴듯하면, 너무 스토리가 그럴듯하면 정말 그것이 물질화 돼버리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럴듯한 거는 마치 그 종교 현상 중에서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떤 중보기도 같은 걸 통해서 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것처럼 아주 지극한 기도의 상태하고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 상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파워 같은 것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극한 기도가 정말 현실화되는 게 정말 드라마, 그러니까 뭐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뭐 이런 일들이 현실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영화 같은 일이다 뭐 그런 기적도 있고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극한 기도와 너무나 그럴듯한 스토리는 그것이 현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본기통이라는 것을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남들한테 언급하기 시작한 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그 전까지는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그런 통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골동품 뭐 다 되겠네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이렇게 뭐가 좀 특이점이냐면 아니야 이거 힘들겠는데 너도 나도 자기 작품이 대단하다고 얘기할 텐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겠는데 기축 그림이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자기 그 수장고에 있는 그림이든 금고에 있는 보물이든 골동품이든 간에 그래요. 다 등록하고 다 담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있지만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고리들 그림에 뭐 200호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주 유통이 잘 되는 표준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그림이 내 그림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 2018년에.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본위가 돼서 뭔가 화폐의 세계가 열리겠다까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에 그게 특이했던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난 거죠. 한 사람이 이걸 굉장히 대규모로 시작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이게 진짜 화본기통이 다른 사람들 그림들까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표준화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특이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뭔가 미싱 링크, 그 스토리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빠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링크를 채워가는 거예요. 미싱 링크를 채워간다는 건 뭐냐, 그게 뭐야, 스토리의 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스토리의 라인이 그럴듯하면 현실화될 확률도 훨씬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그림과 얽혀서 뭐 기적과 같은 현상을 이렇게 뭐 병이 낫는다거나, 갑자기 그림에서 엄청난 기가 막 느껴진다거나, 불빛이 나오고 꿈속에서 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2019년 3월에는 심지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고이들 작가의 그림을 사라,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꿈에서 조상이 나타나서 고 작가 그림을 사라, 이렇게 꿈속에서 얘기한, 정말 그때 신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현상들의 이면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를 한번, 이건 상상인데, 저도 다양한 상상을 해봤는데, 그것이 이제 화본기통의 하나의 저력이 되겠죠.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들이, 그것이 저력이 될 텐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전생을, 기칠교사님이 전생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작가가, 이거 화가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임영웅이 있다 그러면, 임영웅이 전생에도 가수였나요? 그러면 전생에 가수였다고 나오는 거죠. 누구였나요? 몇 번이나 가수의 삶을 살았나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보통 임영웅 같은 경우에도 한 7번 정도의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저도 7번 정도가 나와요. 화가의 전생이. 그 중에서 굉장히 굵직한,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화가가 고호하고 라파엘로죠. 그리고 또 있었어요. 라파엘로 이전에도 또 있었던데,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화가는 아니에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그래, 그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전전을 계속 추적해 본 거예요. 추적하니까 고려시대 때 전 세계에서 무역업을 했던 굉장한 거상, 대기업, 지금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애플 정도의 그거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의 크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고려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였는가를 지금 이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을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막강한 강대국에,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고려시대 코리아가. 아무튼 거기에 엄청난 이제 거상이었다 이거예요. 장사를 해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상에서 더 과거로 가본 거예요. 그래? 그 전에는 이 고리들의 어떤 전생의 삶을 쭉,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 그랬죠. 쭉 올라가 보니까 놀랍게도 석가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왜 그럴까? 왜? 분명히 이건 평행우주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술 먹다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 평행우주를 충분히 봤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스트라담스 같은 사람은 미래를 보고서 그것을 이미지로 예언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급의 성인들은요, 예언을 남기지 않아요. 다 봤다 하더라도 그냥 함구하고 가지. 얘기 안 하고 가요. 다 봤을 텐데, 그렇다면 계획을 짤 때 왜 이 시대에 화가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스토리 라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뭐 워낙 선본홍제 외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허봉기통 선본홍제 외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어떤 금융의 혁명, 화폐의 혁명이라는 것이 이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혁명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권력층과 상류층의 주로 사모님들이 그림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에 상류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국가에 어떤 한 종교에 이렇게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림을 좋아한다면은 평행우주를 그리는 그 작가의 그림이 좋다. 그럼 전 세계 상류층들이 그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 그림이 돈이 돼버렸네. 그 그림본이 기축통화가 돼버렸네. 근데 그 그림을 전 세계 상류층이 골고루 갖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평화의 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그림본이 기축통화 통화 자체가 평화의 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도 상류층이 갖고 있고, 중국, 미국, 전 세계 상류층들이 고리들 그림을 언젠가 이제 그런 순간이 오겠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물론 그림 일단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상황까지 봤다면, 그 당시에 그래도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석가모니가 전 지구적인 어떤 뭔가 전개는 못 해봤잖아요. 조그만, 그래서 어떤 뭐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남기고, 지금 엄청난 그 경전들이 남아있지만, 자기가 직접 선본홍제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번 이 지구에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이 저는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진단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건 다 그냥 가상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평행 우주 자체가 그런 거니까 상관없어요. 전생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전생이라는 스토리를 인간들이 좋아한다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소설로만 써도 그것이 현실 우주가 돼버린다. 그렇게 신이 우리 인간에게 그 상상력에 엄청난 권능을 부여했고, 그것이 이제 그 권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평행우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 뭐 이끌림의 법칙이지 뭐니 있어요. 자, 제가 그 예전에 강의할 때 믿음의 깊이와 감사함의 깊이를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깊어야만이 그 무게감이 있어야지, 믿음과 감사함이라는 무게감이 있어야지 삶의 이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은 이 무거운 어떤 그 추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게 돼요. 추가 있다라는 게 뭐랄까요? 예를 들자면 화살로 친다면은 앞쪽에 있는 금속의 무게 같은 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화살 그 깃털 있잖아요. 그게 방향을 잡아주는 건데, 어쨌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만이 그 자기가 목표한 지점으로 그 화살이 날아간단 말이죠. 삶이.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양자 물리학 그 이클림의 법칙 제가 강의할 때 믿음의 깊이에 의해서 그게 화살이 이렇게 나침반처럼 흔들린다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다리 타기로서 각각의 평행우주에서 잘게 차원을 이렇게 넘게 된다. 그러면서 삶도 바뀌고 병도 치료되고 전부 다 그 차원 이동이에요. 근데 소소한 차원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왜 소소한 차원 이동이냐, 너무 무한대의 평행우주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조차도 평행우주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그 미시세계, 그 양자세계의 유령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때 이제 마케팅을 강의하는 이병학 교수가 있어서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건 하나의 스토리다. 그러면서 그 기초교사님과 저랑 나눴던 이야기, 그래서 그게 전생에 이렇게 쭉 라파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석가모니까지 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진단을 해보니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병학 교수는 스토리 라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짜든 뭐 진짜든을 떠나서 그 스토리 라인은 맞다 이거예요. 왜? 그때 그 석가모니가 지금의 손본홍지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써니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이에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것을 이렇게 논할 바는 아니지만은 정말 그 작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는 그런 스토리가 그냥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재밌게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은 불경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불경하다고. 하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 그 전생 스토리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 그것이 스토리 라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다. 그러니까 시에서 라인이 맞듯이 스토리의 라인이 좀 맞는다, 뭔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장 이틀 전에 이 예촌 막걸리를 이 막걸리에 취해서 나눴던. 근데 그것이 스토리 라인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생 얘기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가필하겠습니다. 그림 하겠습니다. 그림을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좋은 그림을 그려야. 제가 가필을 하는 것도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왔던 그림을 또 한 번 그려보는 그런 건데, 자, 이 그림은 은하사이 2로 하려다가 제가 초신성 2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계획이, 어제 제가 여기를 구멍을 냈는데, 초신성은 폭발한 다음에 블랙홀로 바뀌거든요. 적색거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별이어야지 그 중력이 강해야만이 블랙홀로 바뀌니까. 그래서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꽃행성이 된단 말이죠. 얘가 꽃행성이 돼요. 여기 얘네들이 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 별을 초신성으로 바꿀 거예요. 초신성에서 사실 그 모티브를 얻어온 건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검정색을 칠해서 블랙홀로 만들고, 이거를 더 이렇게 폭발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초신성 자체에서 꽃씨가 퍼지는 듯하게 여기서 방사선에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다음에 좀 더 퍼지면서 연두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시간 진짜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달도 제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발톱인가? 아무튼 엄지손톱 같은데, 손톱으로 이렇게 달도 그래서 하나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은하사이 2가 아니라 초신성 2가 된다. 그래서 이 초신성이 이 전체 이 우주의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마지막 불꽃놀이 같은 거, 그거를 해서 꽉 찬 그 이 초신성으로부터 나간 그 원자나 원소 그리고 꽃씨가 이 전체에 꽉 차게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여기 꽃행성 그리고 나머지 별들 좀 손보고,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이제 이 초신성에서 나온 빛들이 꽉 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직선은 아니더라도 그 방사형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최초의 빅뱅의 중심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폭발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첫 번째가 빅뱅이고 두 번째가 초신성 폭발이란 말이죠. 원초적인 폭발, 전체 폭발,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발. 원초적인 폭발 지점은 여기, 두 번째 폭발 지점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신성 2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스토리 라인을 생각해 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토리 라인이다. 네, 저는